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상담을 제공하던 개구리 밥차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시민이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원주 자율방범 합동순찰대가 활동에 나섰습니다. 기존 자율방범대와 해병대, 특전사 출신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중 착공을 목표로 막바지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저수지 등 해빙기 순환 사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해빙기 순환 사고는 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고물가에 추운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갈수록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원주에서는 가정과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해왔던 개구리 밥차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 불을 환하게 밝힌 천막 안으로 청소년들이 모여듭니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해온 원주 개구리 밥차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개구리 밥차는 지난 5년간 매주 2차례씩 단계동 장미공원과 댄싱공연장에서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의 길거리 쉼터가 되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 후원이 끊기면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0년 삼성궁 장학재단의 지원이 끊기면서 개구리밥차는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개구리밥차를 운영하던 사회단체 물고도 현재 이렇게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최근 해당 장학재단이 청소년 교육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지원 방향이 맞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 필요한 예산은 최소 150만 원. 밥차 운영을 시작한 이창열 원주아동 청소년 네트워크 물고 대표는 사비를 보태고 시민들의 후원을 모아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후원금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이 사업으로 이게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원주시는 현재 시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급식 지원을 포함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개구리 밥차에 대한 직접 지원 여부는 미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뭐 자립 준비라든가 사회 진출을 위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청소년 쪽에도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원주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34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5년간 청소년들의 쉼터가 되어줬던 개구리 밥차.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원주시가 범죄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에 몸집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특전사와 해병대 출신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내실까지 함께 다지고 있는데요. 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시민들이 나선 건데요. 박건상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얼룩무늬 군복에 검은 베레모를 쓴 사람이 경광봉을 들고 길을 나섭니다. 이곳은 유흥업소들이 밀집한 원주의 한 골목길입니다. 이들은 최근 출범한 원주시 자율방범 합동순찰대. 시민의 안전은 시민이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기존 자율방범대와 해병대, 특전사 전우회가 모인 겁니다. 시민이 시민을 지킨다고 하는 기본 원칙 아래 역량이 되시는 그런 시민과 단체들이 다 지역 치안과 시민 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원주 시민들이 편하고 또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합동 순찰에 나선 곳은 유흥업소들이 밀집한 단계동 일대. 이곳에서 불법 호객행위나 각종 범죄 예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합류한 해병대 특전사 전우회는 남다른 군복무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진심을 다해볼 각오를 다짐합니다. 저희가 군에서 몸소 익힌 무술과 체력으로 뭐 조폭이라든가 뭐 그런 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도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범대나 특전사나 해병대 세 팀이 같이 모여서 하면 시민들이 우리 순찰 도보 순찰이라든가 차량 순찰을 할 때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원주시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는 모두 1,2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 번에 200여 명씩 취약 지역을 순찰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나간다는 각오입니다. 200여 명의 연합방범대 대원들은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과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합동순찰을 통해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17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과 강릉 주문진 교육문화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환경 영향평가 초안과 기본 설계안을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동해 북부선 4개 공구로 강릉에서 고성 제진 전체 구간 110km 중 약 50km에 달하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고성과 속초 지역 주민 설명회가 각각 마련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조물 계획 등 상세 설계를 통해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과 주민의 어떤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24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제기했던 노선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한 이 후보 예정자 2명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이 후보 예정자 A씨가 조합원이 다수 포함된 단체의 관광 행사에 600여만 원의 식사 비용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원 B씨는 A씨를 위해 같은 단체의 여행 찬조금 형식으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기부 행위 제한 등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올해 분양을 앞둔 전국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약 12만 8천 가구입니다. 지난해보다 71%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난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이 분양 물량 증가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축소, 또 실거주 의무 해제,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로 하여금 분양에 나서게 한 동력이 된 거죠. 노후 주거 지역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재개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만 5천 가구가 넘는 물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같이 땡겨, 같이 적어. 해빙기에는 가급적 강이나 호수 위에서의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이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얼음 위로 수면이 차오르게 되면 즉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게 된다면 구명조끼를 필히 착용하시고 화기 사용은 금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속 경기인 솥싸움 대회는 경상북도 청도와 전라북도 정읍시 등 전국의 11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솥싸움 대회 개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전통 문화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물 보호를 위해 법을 바꾸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은 지금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싸움소들이 서로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룹니다. 뿔과 소 머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솥싸움을 보러 온 사람들은 관중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부 시민은 솥싸움 대회를 민족 고유 경기로 보고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통으로 전통 솥싸움이라고 막 다 보던 건데 하던 건데 한번 봤으면 싶은 그런 심중인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텔레비에 봐도 보면 신기하거든. 우리 뭐 한국 전통 문화 거석이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 지키니까. 그게 동물 학대라고 할 수 있는가? 안 되지. 솥싸움을 전통으로 보고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정도고 뭐 가서도 봤고 자주 봤는데 그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한대요. 그게 뭐 싸우다가 피도 흘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면 가족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저는 좋아 안 하는데. 사람도 뭐 사람끼리 싸움 붙이면 다치는데 동물이라고 다를까 싶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솥싸움 대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제적 효과를 놓고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는 솥싸움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통 민속 축제를 통해서 도시민을 농촌으로 관광 오게 할 수 있는 정주 인구를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면 경제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정읍에서 솥싸움 대회가 치러졌지만 그것이 정읍 경제에 순기능을 했다라는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솥싸움 대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암암리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도박을 통해서 지역사회 경제를 윤택하게 한다?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솥싸움 대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녹색당과 시민단체는 동물보호법의 솥싸움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솥싸움 대회는 올해부터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솥싸움 대회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이 1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속초시는 이병선 시장이 속초 역세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토공 방식으로 계획된 속초역 진입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원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역세권 개발은 속초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 사업으로 철도 시설을 중심으로 도시명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하고 마이스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미니 신도시급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지역 아동센터 3곳의 돌봄 시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돌봄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4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돌봄 시간을 연장해 운영하는 아동센터는 단구동 열린 돌봄센터와 학성동 성공의 원주 나눔의 집 햇살, 태장 2동 평강의 나라 등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